지난달 제 연구소를 찾아온 69세 한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분은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고 나온 지 불과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원인을 찾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5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 따로 있다는 사실.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왜 건강검진에서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30년간 노화와 식습관의 상관관계를 추적해온 박준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병원이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제가 왜 병원의 편이 아니냐고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연구소에 서 확인한 데이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된 극비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후 특정 과일을 계속 섭취한 그룹에서 당뇨병 발병률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3배입니다. 또 다른 10년 추적 조사에서는 신장 기능이 30% 이상 저하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계속 나타나는데도 왜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한마디도 안 할까요? 왜 병원 의사들은 이 사실을 환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이 지금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과일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90%라는 겁니다. 잠깐.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과일이 몸에 안 좋을 리가 없다고요? 그건 젊을 때 얘기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과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시한폭탄으로 변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과일은 60대 이후 드시면 혈당을 폭발시키고 신장을 파괴하고 심지어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바나나 있으신가요? 포도 한 송이 사놓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 찾아오신 분들 중 70% 이상이 건강을 위해 먹던 과일 때문에 오히려 병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 주스 만들어 드시는 분, 과일 샐러드 챙겨 드시는 분,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무너집니다. 간 기능도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지며 신장 기능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지쳐서 당뇨병이 오고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게 되고 혈관이 터져서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만 해도 수백 건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챙겨 드시다가 갑자기 당뇨 판정 받으신 분, 신장 결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심장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건강한 과일이라고 믿고 매일 드셨던 분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과일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60세 이후에는 독과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과일들을 가장 좋은 과일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했으니까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추천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생명을 지키는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뭘 먹고 뭘 버려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위험한 과일을 드시다가 언젠가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서서히 건강이 무너지다가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망가진 췌장과 신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요즘 어떤 과일을 드시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혹시 그 과일이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직접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과일은 여러분 대부분이 매일 드시는 그 과일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작년 가을에 상담했던 68세 김영숙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김영숙님은 정말 성실하게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운동하시고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와 포도 한 송이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어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과일이 좋다고 해서 5년째 계속하신 습관이었죠. 자녀들도 어머니가 건강을 잘 챙기신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심하게 저렸습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목이 말라서 깨고 화장실을 1시간에 한 번씩 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수척해지시고 기운이 없으셨거든요. 딸이 강제로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복 혈당이 무려 185까지 치솟아 있었거든요. 당뇨병 진단이었습니다. 김영숙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자도 5년째 안 드셨고 탄산음료는 평생 입에 대지 않으셨고 밥도 몇 끼 반 공기만 드셨는데 왜 당뇨가 왔느냐고요. 운동도 매일 하고 건강한 과일만 드셨는데 말이죠. 병원에서는 그냥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하고 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기 때문인지 어떤 습관이 문제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약 먹고 혈당 체크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영숙님은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왜 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때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김영숙님의 식단, 일지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단번에 원인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드시던 바나나와 포도였습니다. 저는 김영숙님께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이 신장을 망가뜨리고 포도 한 송이의 당분이 췌장을 지치게 만들었다고요. 특히 60세가 넘어가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일 바나나를 먹으면 칼륨이 체내에 쌓입니다. 이게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고 혈당 조절 능력까지 망가뜨립니다. 포도의 당분은 췌장을 과로시켜서 결국 인슐린 분비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5년 동안 매일 먹었으니 췌장이 완전히 지쳐버린 거죠. 김영숙님은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과일이 좋다고만 했지 60세 이후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병원 의사도 과일 때문에 당뇨가 왔을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왜 아무도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김영숙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과일이 나쁘다고 말하면 과일 업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건강 프로그램 스폰서가 누군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병원은 환자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예방보다는 치료가 수익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영숙님은 그날부터 결심하셨습니다. 과일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요. 바나나와 포도를 당장 끊으셨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먹던 습관이었지만 칼같이 끊으셨어요. 대신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매일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바나나의 달콤함이 그리웠고 포도가 먹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딱 2주가 지나자 손발 저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3주 차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목마름도 사라지고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다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김영숙님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혈당이 128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약도 늘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뭘 했길래 이렇게 좋아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숙님이 과일을 바꿨다고 말하자 의사는 그냥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약은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영숙님은 제게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5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뇨에 걸리지도 않았을 텐데요. 만약 계속 바나나와 포도를 먹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목숨 걸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 그 과일이 혹시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병원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폭로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숨겨진 정보를 계속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생존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4가지 과일의 진실을 모르면 여러분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매일 바나나 드시는 분 계신가요? 포도를 건강 간식으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요즘 어떤 과일을 드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과일이 60세 이후 독이 되는지 숨김없이 다 폭로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과일.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과일은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위험한 과일들입니다. 의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병원은 돈을 못 벌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나나는 건강 과일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바나나는 시한폭탄으로 변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 칼륨을 잘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혈액 속에 쌓입니다. 이게 바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이상하게 뜁니다. 두근두근 불규칙하게 뜁니다. 이게 바로 심장 부정맥입니다. 더 무서운 건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말이죠. 미국 신장연구소에서 진행한 10년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이 하루 바나나 2개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4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나나를 안 먹는 사람 100명 중 1명이 심장마비로 쓰러진다면 바나나를 매일 먹는 사람은 100명 중 4명이 쓰러진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도 바나나를 계속 드실 수 있습니까? 더 무서운 건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쓰러집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 싶으면 이미 늦은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세 이창호 님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5년째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급하게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했더니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바나나 드세요? 이창호 님이 네. 매일 2개씩 먹는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끊으세요. 그런데 왜 건강검진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왜 5년 동안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을까요? 바나나의 두 번째 문제는 엄청난 당분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27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십니까? 설탕 4스푼을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흰 쌀밥 한 공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60세 이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높은 당분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폭발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20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췌장이 놀라서 인슐린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러면 1시간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이런 혈당 급상승과 급하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지칩니다. 결국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바나나 드시고 나서 1시간쯤 지나면 오히려 더 배고프고 피곤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췌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바나나의 세 번째 문제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이 있어서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혈관이 이미 굳어 있습니다. 여기에 혈관을 더 조이는 티라민을 매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뇌혈관이 터집니다. 이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가 바나나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이 사실을 환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바나나를 즐겨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끊으셔야 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는 바나나를 버리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과일,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십니다. 특히 요즘 샤인머스켓이 인기잖아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포도가 정말 치명적입니다.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마어마한 당분입니다. 포도 100g에는 16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탕 4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한 송이 포도가 보통 200g 정도 됩니다. 그럼 당분이 32g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십니까? 각설탕 8개를 한꺼번에 먹는 겁니다.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이 3배를 넘어갑니다. 더 심각한 건 포도의 당분이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포도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이 이중 공격이 60세 이후 약해진 췌장과 간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한국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포도를 자주 섭취하는 그룹의 당뇨병 발병률이 일반 그룹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3배입니다. 포도를 안 먹는 사람 100명 중 10명이 당뇨에 걸린다면
포도를 자주 먹는 사람은 100명 중 30명이 당뇨에 걸린다는 겁니다. 특히 거봉이나 샤인머스켓 같은 큰 포도는 더욱 위험합니다. 알이 크다는 건 당분도 더 많다는 뜻입니다. 포도의 두 번째 문제는 옥살산입니다. 이 성분이 신장에서 칼슘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굳습니다. 이게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너무 아파서 바닥에 구르게 됩니다.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야 할 정도입니다. 제가 만난 66세 윤혜숙 님도 그랬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포도를 한 송이씩 드셨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좋다는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 들었거든요. 1년 동안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신장에 결석이 생겨 있었습니다. 크기가 꽤 컸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포도 자주 드세요? 윤혜숙 님이 네, 매일 먹는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당장 끊으세요. 더 무서운 건 한 번 생긴 신장 결석은 재발 확률이 80%나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생기면 평생 고생합니다. 포도의 세 번째 문제는 혈액 응고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이미 혈액 순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입니다.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포도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약과 포도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건포도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건포도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과 옥살산이 더욱 농축되어 있습니다. 생포도보다 몇 배나 해롭습니다. 혹시 지금도 냉장고에 포도 있으신가요? 당장 버리세요. 아깝다고요? 생명이 더 아깝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과일, 망고입니다. 망고는 열대과일 특유의 달콤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영양가도 높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망고가 정말 위험합니다. 망고의 가장 큰 문제는 극도로 높은 당분입니다. 망고 하나에는 무려 45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십니까? 콜라 한 캔보다 많습니다. 밥 한 공기 반과 맞먹습니다. 60세 이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고당분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순식간에 300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300입니다. 정상 혈당이 100 정도인데 3배나 올라가는 겁니다. 췌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인슐린을 미친 듯이 쏟아냅니다. 하지만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췌장이 지쳐서 망가집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특히 망고의 혈당 지수는 무려 80입니다. 혈당 지수 60 이상이면 위험한데 망고는 80입니다. 흰 쌀밥의 혈당 지수가 73인데 망고가 그보다 높습니다. 망고를 먹는 건 밥을 먹는 것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망고의 두 번째 문제는 우르시올이라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옷과 같은 계열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입니다. 여러분 옷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온몸이 붓고 가려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망고도 똑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면역력이 강해서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망고를 먹고 입 주변이 부어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목이 부어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3세 최명희 님도 망고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여름이면 하루에 한 개씩 꼬박꼬박 드셨죠. 달콤하고 비타민도 많으니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굴과 목에 빨간 발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려워서 긁으면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망고 알레르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60세 넘으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요. 당장 끊으라고 했습니다. 심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와서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명희 님은 그제서야 망고를 끊었습니다.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망고의 세 번째 문제는 소화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산도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망고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안 됩니다. 복통이 옵니다. 설사를 합니다. 특히 공복에 먹으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위염을 악화시킵니다. 망고의 네 번째 문제는 높은 칼로리입니다. 망고 하나가 거의 200칼로리입니다. 밥 한 공기와 비슷합니다. 60세 이후 기초 대사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고칼로리 과일을 자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부비만이 생깁니다. 내장 지방이 쌓입니다. 이게 모든 성인병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망고를 완전히 피하세요. 달콤한 맛에 속지 마세요. 그 단맛이 여러분이 건강을 망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위험한 과일, 감입니다. 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을에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감이 매우 위험합니다. 감의 가장 큰 문제는 탄닌 성분입니다. 탄닌이 위에서 위산,
단백질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응고됩니다. 돌처럼 굳습니다. 이게 바로 위석입니다. 위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복통이 생깁니다. 구토가 나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명치가 콕콕 쑤십니다. 체한 것처럼 답답합니다. 심한 경우 장폐색이 와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세 이상 위석 환자의 70%가 감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70%입니다. 위석 환자 10명 중 7명이 감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특히 공복에 감을 먹으면 위석 생성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단백질과 함께 먹어도 위험합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순자님은 가을마다 곶감을 즐겨 드시다가 위석으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위를 열어서 돌을 꺼냈습니다. 크기가 달걀만 했습니다. 수술 후 한 달 동안 입원하셨습니다. 감의 두 번째 문제는 높은 당분입니다. 단감 하나에는 약 25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곶감은 더 위험합니다.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과 탄닌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곶감 하나의 당분은 생감 2개와 맞먹습니다. 탄닌 농도는 3배나 높습니다. 감의 세 번째 문제는 변비입니다. 탄닌 성분이 장 운동을 억제합니다. 이미 장 운동이 느려진 60세 이상에서는 심각한 변비로 이어집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치질이 생깁니다. 치질이 심해지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감은 우유나 게와 함께 먹으면 식중독 위험도 있습니다.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홍시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홍시는 부드럽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탄닌과 당분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가을철 별미라고 감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부터 끊으세요. 건강이 더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4가지를 폭로했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 이 4가지 과일은 오늘부터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세요. 아깝다고요? 여러분의 생명이 더 아깝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60세 이후 꼭 드셔야 할 생명을 지키는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면 지금까지의 내용이 의미 없어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를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4가지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확실한 효과를 확인한 과일들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정보입니다. 첫 번째, 생명을 지키는 과일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60세 이후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의 최고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당분입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겨우 10g의 당분만 들어있습니다.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됩니다.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혈관벽을 강화시킵니다. 치매를 예방합니다. 뇌졸중을 막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치매 발생률이 40%나 감소했습니다. 40%입니다. 블루베리를 안 먹는 사람 100명 중 20명이 치매에 걸린다면 블루베리를 먹는 사람은 100명 중 12명만 걸린다는 겁니다. 단순히 블루베리를 먹는 것만으로 치매 위험을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왜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을까요? 블루베리는 또한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가 뭔지 아십니까? 몸속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독소입니다. 이게 쌓이면 노화가 빨라지고 암이 생깁니다. 블루베리가 이 활성산소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혈압을 낮춰준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블루베리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약 용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블루베리 기준 50g 정도입니다. 한 줌 정도의 양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생블루베리가 비싸다고요? 냉동 블루베리를 사세요. 영양가가 거의 동일합니다. 가격은 절반도 안 됩니다.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한 줌 드세요. 60세 이후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블루베리는 필수입니다. 치매 걱정 없이 살고 싶으시죠? 블루베리를 드세요. 두 번째, 생명을 지키는 과일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사과는 정말로 60세 이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과일입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이 당분의 흡수를 늦춥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나나처럼 폭발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적당량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60세 이후 흔한 변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루에 한 번도 못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과를 드세요. 일주일이면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또한 사과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감기도 덜 걸립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펙틴도 껍질에 많고 항산화 성분도 껍질에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껍질을 벗기고 드시면 영양소의 절반을 버리는 겁니다. 사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과의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이미 혈관이 굳어가는 60세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효과입니다.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도 사과를 함께 드시면 약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또한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염증을 잡습니다. 관절염 있으신 분들 사과를 드세요. 동맥경화 걱정되시는 분들 사과를 드세요. 케르세틴이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사과는 또한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기억력 감퇴를 늦춰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사과를 드세요.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사과 1개 정도입니다.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저녁 늦게는 피하세요. 소화가 느려지는 시간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에도 드시지 마세요.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고를 때는 껍질이 윤이 나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달지 않은 품종이 60세 이후에는 더 안전합니다. 사과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한 달 이상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60세 이후 건강관리의 기본은 사과 1개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생명을 지키는 과일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과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엄연한 과일이며 60세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당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아보카도 100g에는 겨우 1g의 당분만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의 40분의 1입니다. 혈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대부분 단일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이게 뭘 하는지 아십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보카도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심장 질환 위험이 21% 낮았습니다. 일주일에 5번만 먹어도 심장마비 위험을 5분의 1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데 왜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을까요? 특히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치매 예방은 물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60세 이후인지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요즘 자꾸 깜빡하시나요? 아보카도를 드세요. 아보카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황반변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황반변성이 뭔지 아십니까? 60세 이후 실명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번 생기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아보카도가 이걸 예방해줍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혈관 염증 등 60세 이후 흔한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시켜줍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아보카도를 드세요. 하루 권장량은 아보카도 1개 정도입니다. 칼로리가 높으므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빵에 발라 드시면 좋습니다. 약간의 소금과 후추를 뿌리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60세 이후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기고 싶으시다면 아보카도를 꼭 드세요. 네 번째 생명을 지키는 과일 토마토 입니다. 토마토도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장점은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라이코펜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암을 예방합니다. 전립선암, 폐암, 위암 등 각종 암을 막아줍니다. 특히 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35%나 감소했습니다. 35%입니다. 토마토를 안 먹는 사람 100명 중 20명이 전립선암에 걸린다면
토마토를 먹는 사람은 100명 중 13명만 걸린다는 겁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유방암과 자궁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하나로 암 위험을 3분의 1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왜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을까요? 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는 또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라이코펜이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동맥경화를 막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토마토를 드세요. 혈관이 막혀서 쓰러지고 싶지 않으시죠? 토마토는 당분이 매우 낮습니다. 토마토 100g에는 4g 정도의 당분만 들어있습니다. 바나나의 7분의 1입니다.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토마토에는 또한 칼륨이 적당량 들어있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처럼 과도하지 않습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압 강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약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토마토의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60세 이후 떨어지는 면역력을 보강해서 감기나 각종 감염을 예방합니다. 요즘 감기 자주 걸리시나요? 토마토를 드세요.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가열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가열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3배나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프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익혀 드시면 영양소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정도입니다. 방울토마토라면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2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토마토를 고를 때는 빨갛게 잘 익은 것을 선택하세요. 라이코펜은 빨간색이 짙을수록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상처가 있는 것은 피하세요. 60세 이후 암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토마토는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생명을 지키는 건강 과일 4가지를 공개했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이 4가지 과일만 꾸준히 드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 찾아온 분들 중에서 과일 습관을 바꾼 분들은 단 2달 만에 혈당이 평균 35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고도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60세 이후 올바른 과일 섭취법과 절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지금까지의 내용이 의미 없어집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는 바나나, 포도, 망고, 감입니다. 이 과일들은 높은 당분, 칼륨 과다, 옥살산, 탄닌 등으로 인해 혈당 폭발, 심장 부정맥, 신장 결석, 위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끊으세요. 냉장고에 있다면 지금 바로 버리세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건강한 과일 4가지는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입니다. 이 과일들은 낮은 당분과 풍부한 항산화 성분으로 치매 예방, 암 예방, 혈관 건강,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드세요. 그런데 과일을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혈당이 안정되어 있어 과일 당분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췌장이 놀라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도 피하세요.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과일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하루 20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 한 줌, 사과 반개, 아보카도 반개, 토마토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반드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60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 불량이 생깁니다. 한 번에 30번 이상 씹으세요. 침과 잘 섞여야 소화가 잘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일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세요. 과일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잔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 측정도 권장합니다. 당뇨병이 없으시더라도 60세 이후에는 가끔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과일 섭취 후 1시간 뒤 혈당이 140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넘는다면 과일 양을 줄이거나 종류를 바꿔보세요. 잘못된 과일 습관은 병원비를 늘립니다.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생명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과일 습관은 생명을 지킵니다. 건강한 노년을 선물합니다. 90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당장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위험한 과일 4가지는 끊고 건강한 과일 4가지를 하루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적당량을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30년간 수천 명이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과일 4가지를 바꾸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60세 이상이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에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정보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위험한 과일은 끊고 건강한 과일만 드시겠다는 다짐을 적어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안정시키는 아침 식사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는지,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일로 건강을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어떤 과일을 끊고 어떤 과일을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